먼저 이제 국내 창업 생태계 전체를 소프트웨어 창업이라는 것은 두 개의 축으로 저는 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창업 생태계에서 계속 나오는 국가 창업 정책 이슈가 바로 생계형 자영업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이란 이제 지금 말하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어떻게 반대인데요. 자영업은 기술 창업의 반대 개념이고요. 이러한 자영업들을 뭐 체인점들 많이 있죠. 자영업이 공급이 과잉이 되고 이 공급이 과잉이 되면 낮은 생존율, 그것 때문에 뭐 매출, 이익, 일자리도 다 창출력이 약하고요. 그것이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국가경제 자체에 좀 악영향을 끼칩니다. 반면에 기술 창업은 자영업하고 지금 이 숙박음식점을 비교를 했는데요. 뭐 매출은 한 7배, 이익은 4배, 일자리 2.5배인데 우리나라는 기술 창업 비율이 적습니다. 23%에 불과하고요. 기술 창업의 비율은 국제 비교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글로벌 안트로프너십 모니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매년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여기에 보면 생계형 창업의 반대 개념 기회형 창업. 그걸 이제 우리는 그 중기청 기준으로는 이렇게 기술 창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기회형 창업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하위권이고요. 우리보다 낮은 나라들은 뭐 그리스, 이탈리아, 그러니까 관광업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보다 약간 높고 하여튼 OECD 평균보다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창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창업 시점에 필요 자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전체 창업 자금은 평균적으로 중기청 자료하면 한 2.1억이 나오고요. 우리가 미래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라는 곳에서 ICT 창업만 따로 조사했고 소프트웨어 창업이 그중에 분류로 나와 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창업 자금은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 오른쪽 표에 보시면 ICT 산업 중 소프트웨어 창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6%, 그다음에 폐업 비율은 ICT 산업 중 60%고요. 그 전에 비해서 약 6%에서 3% 정도씩 증가한 것으로 봐서 ICT 창업 중 소프트웨어 창업의 비율은 증가 일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이 많은 것이 좋게 볼 수 있을까, 나쁘게 볼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임정혁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비가 되느니 빨리 문을 닫는 게 사실 좋은 거죠. 저게 폐업이 많다는 게 자영업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회형 창업에서는 저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도전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이제 벤처인데요. 소프트웨어 벤처는 스타트업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다르지만 좀 기술력이 있어서 이제 벤처기업 등록된 회사들이고요. 소프트웨어 벤처의 성장률과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벤처의 매출액 증가율은 벤처기업 협회 2014년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분류된 벤처기업은 한 연간 14%, 소프트웨어 유관이 연간이 굉장히 높은 정보통신 쪽 25%로 그 매출액 증가율은 모든 업종 중에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모태펀드 운영 실태 분석에서 가져온 건데요. VC 기준 투자 수익률이 ICT 서비스가 소프트웨어가 여기 몰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여기 몰려 있는데 여기가 이제 2위인 바이오에 이은 그 2위의 약 70%의 투자 수익률을 이제 상회합니다. 70%라 하면 원금을 상환을 하고 이제 플러스 70을 더 남긴다는 얘기죠. 예. 바이오 의료는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 회사들은 매출이 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고요. 소프트웨어도 뭐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은 전체적으로 빠른 승부가 가능하고 매출액과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거에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벤처기업협회와 중기청의 보도자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소프트웨어 업종의 일자리 증가율이 7.3%로서 최고입니다. 이게 절대 인력 수로는 벤처기업 하나당 한 22명 정도죠. 자영업은 한 2명, 1명 이렇습니다. 일자리 창출력이.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력의 이제 현황이 이렇고 앞으로의 계획도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비중이 높은 인력의 그 특정 산업 분류에서 인력 채용 기록이 30.7%로 전체 평균 7.1%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일자리도 가장 많이 창출합니다. 이제 제가
두 개 축을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창업 생태계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아직도 굉장히 빠르게 그 기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식을 빨리 흡수해야 되고요. 뭐 타산업과 융합되면서 온 오프라인 구분하고 경계를 이제 좀 파괴해서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입니다. 여전히요. 이러한 그 산업의 다이나믹스를 제공해줘서 빨리 성장한 회사들이 이제 오른쪽에 다 알고 계신 회사들이고요. 그러한 스타트업 출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없다면 저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다이나믹스를 제공해줄 수단이 없습니다. 왜? 대기업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역동성에 스타트업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앞쪽에 이제 반 정도의 현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현황에서 자영업 비중이 많고 기술 창업이 적어서 문제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부족하고 이익률 낮고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합니다. 반대 측면에서 이제 그 오른쪽에서 소프트웨어 생태계 특성에서는 빠른 변화가 수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간에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양쪽의 특성들을 많이 보완해주고 단점을 상쇄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발빠른 기술 기업입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도 적어서 창업이 용이하고 빨리 승부하고 많이 남기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기술 창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요약하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뭘까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 라고 한번 이게 되돌아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안에도 건강한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아까 뭐 중소벤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황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이런 순서로 한번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안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저희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거쳐서 이슈 및 대안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그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일단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요약이 됐습니다. 첫 번째, 창업가 자체가 부족하다. 예. 반대로 자금은 좀 풍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가 있어도 그다음에 그들이 기업가 정신이 있는데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술력을 축적해서 회사를 성장을 시키고 나면 엑시트 수단으로 빨리 이렇게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M&A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미약하다라는 게 대표적인 문제로 공통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이런 것입니다. 창업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과 투자자 관점에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창업자 당연히 힘들죠. 돈이 뭐 부족하죠. 근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시중에 뭐 자금은 뭐 넘쳐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영역을 맡으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겠다 해서 공통적인 문제만 좀 양쪽에서 얘기하는 공통적인 문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6개가 이제 가운데 남은 것들이고요. 이 6개 남은 것을 다음 장표로 그대로 옮겨서 파란색 박스를 옮겨가면 이렇게 이슈를 6개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국내 시장 자체가 협소하다. 당연한 얘기죠. 뭐 인구 부족해서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가 좀 뭐 환경이 우리나라가 녹록지 않다. 뭐 대표적으로 뭐 자꾸 SI 사업을 해야 하거나 뭐 외산 소프트웨어 패키지 그냥 다 들어와서 이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신시장에 대한 내수,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내수 촉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M&A가 비활성화돼서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요약을 하면 소프트웨어 기업을 M&A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지 않다. 차라리 인력을 빼오거나 뭐 그런 것이 더 오히려 더 경제적인 이 동기가 더 좋은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다음에는 유형감수 창업자가 부족한데 그러면 실패를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다들 어렵고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의 인력의 양가치를 확대하고 그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진입장벽 없이 단순 아이디어 위주의 창업이 요즘 너무 많다라는 이슈는 공통적으로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프트웨어 경력자 기술 창업을 촉진해야 된다는 하나의 대안을 잡았고, 이 대안들 6가지를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 다른 창업과 다르게 소프트웨어 창업 측면에서의 특성, 저희가 정책 기회가 있는지 정책 아이디어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창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골랐을 때 6번의 소프트웨어 경력자의 기술 창업 촉진을 이제 하나의 저의 1순위의 기술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경력자 기술 창업 활성화 연구입니다. 자, 인터뷰를 제가 아까 했다고 말씀했는데요. 그 13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전부 경력적 창업이 비경력적 창업에 비해서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추정이죠. 그래서 경력자 스타트업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경력자 스타트업은 비경력자에 비해서 전문 영역에서 성공세를 확보하고 고하고 진입 장벽을 좀 구축할 수 있다. 핵심 역량으로는 기술력은 뭐 당연한 얘기고, 그동안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 관계라든지 B2B일 경우, 그다음에 다양한 업체간의 협업 관계 했던 그 제휴 관계가 또 다른 핵심 역량이 되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그동안 좀 이렇게 자본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업 자금도 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조달할 가능성도 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당연한 귀결인 것 같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게 엔젤 같은 분들은 그런 게 좀 되게 장애 요인으로 있으실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것도 뭐 연령이나 직무나 실력에 따라서 엄연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논리 전개를 바탕으로 비경력자, 경력자 사이에 그 비교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한 160개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성과 차이를 분석을 하는 걸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창업 멤버가 창업 당시에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경력자냐, 비경력자냐, 그다음에 비즈니스 인력 중심이냐, 그다음에 기술 인력 중심이냐라는 창업 멤버의 구성을 보고 그쪽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과 지표라는 건 스타트업은 매출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을 보면 안 되거든요. 예. 아주 일부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과 지표인 그 성장 속도,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가냐. 두 번째는 또 VC나 엔젤 투자를 2차 이후에 받은 것 자체가 또 다른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할 수 있는 지표는 저런 것들을 놓고 한번 그 성과 차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중에 이제 성장 속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160개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그 단계별 성장 단계 평균 속도입니다. 의미하는 것은 이것보다 어떤 스타트업이 이것보다 위쪽에 있으면 빠른 성장을 더 하고 있는 거고요. 더 아래쪽에 있으면 느린 성장입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초기엔 천천히 가다가 고객을 확보하고 나서 급격하게 매출 발생이 되고 사업 성장 단계는 이렇게 지수적인 증가를 하는 그런 보는데, 약간 뭐 끝까 보이지만 일단은 그 초기보다는 후기가 더 빠른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스타트업은 성공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경력자 스타트업이 비경력자 스타트업에서 비해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경력자 스타트업은 한 단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를 지날 때 그 비경력자 스타트업은 한 8.6개월 걸리는 거에 비해서 경력자 스타트업은 한 6.4개월에 한 단계씩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표의 두 번째인데요. 왜 VC 엔젤 투자를 받았냐? 그래서 어떤 팀을 3개를 나눴어요. 기술 인력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팀이, 굉장히 높다는 건 70% 이상. 그다음에 25%에서 75% 사이는 이제 기술 인력과 비즈니스 인력 간의 균형이 잡힌 팀. 그다음에 기술 인력이 전혀 없던가, 아니면은 25% 이하인 비즈니스에 편중된 팀, 이렇게 3개를 놓고 VC나 엔젤 투자를 받았냐를 저희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기술 인력도 있고 비즈니스 인력, 적정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팀들이 있나 한번 로 데이터를 보면
그 기술 인력이 100%인 팀들이 있어요. 힘듭니다. 기술 인력만 100% 있어도요. 그게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기술 인력이 0인 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이디어 위주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팀은 사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0%도 힘들고 100%도 힘든데 사실 처음에 출발한 기술 인력 있는 팀이 뭐 치고 나가는 외주를 주면서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잠깐 관찰되긴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결코 더 힘든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제가 성과지표 한 2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설문 데이터가 지난 주말에 온 거라서 아직도 분석 중이고요. 상세한 것은 이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차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만 좀 뽑아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이제 여태까지 관찰한 어떤 것들은 데이터들은 자, 균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력자 창업이 성과가 높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제 정말 맞는지 한번 본 거고요. 그러면 경력자 창업이 더 성과가 좋은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은 사실은 그 비경력자 지원에 좀 편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 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파란색 글씨가 뭐 청년이라든지 대학생, 그 중기청 창업에 포커스한 주요 정책들인데요. 이 파란색들이 다 키워드가 대학생 또는 청년입니다. 저 중에 어떤 사업 지원 프로그램은 나이 제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세 이상 되면 이제 뭐 지원을 아예 못해요. 물론 이제 정부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이라는 거를 또 다른 키워드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돌파구로 이제 자꾸 이쪽으로 그 창업은 청년 대학생한테 하라는 시그널을 의도치 않게 계속 주고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많이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만약에 정부에서 하는 어떤 그 지원 프로그램에 좀 나이가 지긋한 분이 정말 열정을 갖고 가시면 뭔가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관찰이 되고 왜냐 다 젊으니까요. 다 너무 젊으니까 가끔 용감하게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경력자 지원에 이제 편준된 경향을 보인 거고 의도하지 않은 어떤 정책의 시그널이 계속 그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기술력이 전혀 없는데 그냥 뭐 아이디어만 가져오세요. 뭐 창업을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걸린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요. 요즘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렇게 단순 아이디어 창업 이런 창업은 오히려 너네 조심해라 더 좀 공부하고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저희 기성세대 입장에서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걸 좀 권장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것도 의도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 것도 이제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창업 정책의 이제 변화 포인트가 소프트웨어 경력자 창업에도 이제 기회 요인이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 동기에 기술 능력이 있어서 창업한다는 그런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기술 능력 보유가 아니면 뭘까요? 동기가 뭐 꿈, 뭐 희망, 뭐 그런 약간 그 이상적인 거고 저거는 정말 내가 할 줄 아니까 창업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10대 IT 대기업 임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오픈 서비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2014년에 같이 조사했네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 생각보다 조금 높은 40%의 대기업 임직원들이 이제 창업에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응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정 직급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창업 의사 비율이 한 3년에서 7년 차, 그러니까 대리급 정도가 가장 이제 높은 창업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40세가 넘어가서 45세 이렇게 되면 회사가 기존에 어떻게 하죠? 개발을 그만하라 그러죠. 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관리로 돌아야 그 회사에서 월급 주는 거 이상을 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너무 개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사에서 못하게 하면 차라리 스타트업을 차려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라는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렇게 모자른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소프트웨어 창업은 하지 않으시고
이제 치킨집을 차리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막 써서 죄송한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모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온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이 개발자가 결국 마지막 할 일이다. 그래서 발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인터넷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엄청 돌았었어요. 저게 그러면서 막 자조적인 그런 우리의 끝길은 체인점 사장의 이렇게 소프트웨어 경력의 끝이 자영업자였는데 이것이 제가 한번 꿈을 꿔봅니다. 이제 비전이 이제 미래 소프트웨어 경력자의 끝은 창업자이고 그 창업에 성공해서 다시 엔젤과 VC가 돼서 다시 재투자하고 후대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소프트웨어 경력자들한테 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